강인그룹 김도윤 비서,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텐데요. 회장님 외동딸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혜인 본부장님 전담 비서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말이죠. 명문대 출신의 머리도 비상하고 일처리도 완벽하지만 솔직히 좀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예측 불가능한 업무 지시는 기본이고 다가가기 힘든 얼음 공주 같아서 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깐깐한 분이 오늘따라 왜 저를 본부장실로 부르는지 단순한 업무 보고일 리는 없고 왠지 싸한데요. 늘 그렇듯 차가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는데 그 안에 평소와 다른 미묘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또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던지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강인그룹 비서실 아침 7시. 김도윤 씨의 하루는 언제나 전쟁터 같아요. 능숙하게 차트를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동시에 울리는 전화 두어 통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만능비서 그 자체였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항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회장님의 딸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혜인 본부장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비상한 머리, 시니컬하고 차가운 태도까지 혜인 본부장은 그야말로 더름 공주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녀의 지시는 늘 예측 불가능했고 깐깐하기는 또 얼마나 깐깐한지 도윤 씨는 가끔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완벽주의는 가끔 도를 넘는다고 느낄 때도 있었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던 혜인 본부장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도윤 씨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치느라 진땀을 뺐죠.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고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비서인 도윤 씨의 하루는 늘 긴장감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도윤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도 다음 업무를 향해 손을 움직였답니다. 그의 손끝 하나하나에 강인그룹의 중요한 일정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혜인 본부장이 내선 전화로 도윤 씨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죠. 김 비서, 잠시 내 사무실로 와줘요. 짧고 명료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요. 도윤 씨는 중요한 회의 준비나 보고와 관련된 건가 싶어서 서둘러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지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 비서, 저기 창가에 있는 화분, 잎이 시들어가는데 물 좀 주겠어요? 그리고 저 책장 맨 위 칸에 있는 파란색 표지 서적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제목이 혜인 본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고 도윤 씨는 황당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중요한 회의 자료 준비도 아니고 화분 관리나 서적 찾기라니 비서 업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의아한 지시들이었거든요. 도윤 씨는 불쾌함을 애써 감추면서도 혜인 본부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내심 혼란스러웠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나를 시험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비서의 숙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해인 본부장의 사무실 호출은 놀랍도록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그 지시들은 점점 더 기묘하고 회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했죠. 때로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의 신상 정보를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가 하면 특정 시간대의 보안 구역을 확인하고 누가 드나드는지 보고해 줘요라는 등 비서 업무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지시들이 이어졌어요. 도윤 씨는 그런 지시들을 받을 때마다 더욱 의아했고 내심 불안감까지 느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해인 본부장은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걸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미스터리한 요구들 사이에서 도윤 씨는 혼자만의 추측과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은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게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는 해인 본부장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죠. 마치 도윤 씨를 시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해인 본부장의 잦은 호출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불필요한 소문을 불러일으켰어요. 비서실 동료들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도윤 씨와 해인 본부장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억측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힐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졌고 탕비실에서는 귓속말이 오가는 게 예사였어요. 김 비서, 회장님 딸이랑 요즘 무슨 일 있대요? 라며 질투 어린 눈빛으로 묻는 동료들도 있었고요. 도윤 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과 궁금증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괜히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는 해인 본부장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소문조차도 그녀의 계획 중 일부인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은 도윤 씨를 더욱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었고 그는 이 모든 의문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불쾌감과 압박감을 느꼈죠. 과연 이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윤 씨는 우연히 본부장실 불이 아직도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통 이런 시간에 본부장님은 퇴근하시곤 했는데 오늘은 아니었던 거죠. 왠지 모를 궁금함에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때 도윤 씨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늘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해인 본부장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에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심한 스트레스와 깊은 고뇌가 여실히 드러나 있었죠. 얇은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달까요? 늘 철벽 같았던 얼음 공주의 인간적인 이면을 처음으로 마주한 도윤 씨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연민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도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나처럼 힘들어하는군. 하는 생각에요. 그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더 이상 도윤 씨에게 다가가기 힘든 강인 그룹 회장 딸이 아니라 그저 혼자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그 모습은 도윤 씨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그녀가 왜 그렇게 차갑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이상한 지시들을 내렸는지 어렴풋이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인 본부장의 인간적인 이면을 목격한 며칠 후였어요. 해인 본부장이 또다시 도윤 씨를 불러서 오래된 자료실의 문서들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죠. 워낙 방대한 자료들이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꼼꼼히 분류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도윤 씨의 눈에 무언가 수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서류 더미 속에서 제대로 파쇄되지 않은 채 버려진 듯한 문서 조각들이었죠.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이어 붙이니 놀랍게도 그건 회사의 비공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무 보고서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특정 인물, 바로 해인 본부장의 삼촌이자 강인그룹의 강태성 이사의 이름과 함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업무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었고요. 도윤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뭔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단서였죠. 그는 자신이 엄청나게 위험한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해인 본부장의 미스터리한 지시들이 이 조각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상한 문서 조각을 발견한 후 해인 본부장의 호출은 전보다 훨씬 빈번하고 압박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도윤 씨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는 듯한 질문들이 날카롭게 쏟아졌죠. 김 비서, 요즘 뭔가 불편한 건 없나요? 회사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진 않았고요. 해인 본부장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윤 씨를 응시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도윤 씨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고, 도윤 씨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의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죠. 그녀가 이전에 내렸던 기묘한 지시들,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문서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엉키면서 도윤 씨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냉정해서 도윤 씨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 상황은 그에게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그는 이 긴장감 넘치는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도윤 씨는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동안 해인 본부장이 내렸던 사소하고도 미스터리했던 지시들과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수상한 문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보기 시작했죠. 화분 관리, 특정 서적 찾기, 무관한 인물의 신상 정보 조사, 보안 구역 확인, 그리고 강태성 이사의 이름이 적힌 비공개 재무 보고서 조각까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윤 씨는 성광처럼 어떤 진실을 직감할 수 있었죠. 해인 본부장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나 비서의 능력을 시험하려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회장님 딸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회사 내부의 어떤 거대한 비리와 음모를 혼자서 파헤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 말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미스터리한 지시들은 모두 이 거대한 진실을 감추고
동시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조력자를 찾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깨달았죠. 이 깨달음은 도윤 씨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각성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려던 도윤 씨는 곧바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는 강태성 이사의 측근으로부터 은밀한 경고를 받게 되었죠. 길을 가던 도윤 씨에게 갑자기 나타난 정체 모를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울음장을 놓는 시기였어요. 김 비서님,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회사 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 남자의 눈빛은 경고 그 자체였고 말투에서는 차가운 협박이 느껴졌어요. 도윤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해인 본부장이 직면한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회사 내의 비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신변마저 위협할 수 있는 조직적인 음모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미스터리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인지했고, 이제는 해인 본부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답니다. 이쯤 되니 도윤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위협적인 경고를 받은 직후 해인 본부장은 도윤 씨에게 또 한 번의 호출을 해요. 이번 지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애매하고 자칫하면 도윤 씨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지시였죠. 김 비서, 이 자료를 몰래 빼내서 특정 외부 기관에 전달해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누구에게도 발각돼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고 도윤 씨의 반응과 판단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해인 본부장의 인간적인 이면을 보았고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통해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기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는 깊은 고민 끝에 해인 본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해요. 하지만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확신을 바탕으로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했답니다. 이는 해인 본부장의 시험에 대한 도윤 씨의 답이었죠. 나는 본부장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고 단순한 지시 수행을 넘어 능동적으로 본부장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역제안이었던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파헤치려는 도윤 씨의 용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도윤 씨가 위험을 감수하고 확보한 추가 정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새로운 정보들을 기존에 자신이 발견했던 단서들과 해인 본부장의 미스터리한 지시들을 모두 종합해보니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강태성 이사가 오랫동안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그 비자금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더 나아가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해인 본부장의 아버지인 회장님은 병상에서 몰아내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계획까지 꾸미고 있었음이 밝혀졌죠.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해인 본부장의 미스터리한 호출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내부의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도윤 씨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진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젠 그가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도윤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해인 본부장을 다시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해인 본부장 앞에서 털어놓았죠. 강태성 이사의 비자금 조성부터 경영권 찬탈 계획까지 그가 알아낸 모든 퍼즐 조각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해인 본부장은 처음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도윤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김 비서. 당신이 알아낸 것이 전부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고 강태성 이사는 그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요.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요.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도윤 씨뿐이었음을요. 해인 본부장은 도윤 씨에게 강태성 이사의 음모를 막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력을 제안했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해인 본부장은 도윤 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제 비서로서가 아닌 외부의 시선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김도윤으로서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강태성 이사 측의 감시를 받고 있어 회사 내부의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죠.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녀에게 도윤 씨의 탁월한 관찰력과 남다른 성실함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자질이었다고 말했어요. 김 비서는 항상 제 지시 이상의 것을 해냈고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상사와 비서라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회장실의 비서와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가면 뒤에서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은밀한 조력 관계가 된 것이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들만의 특별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도윤 씨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고요. 해인 본부장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었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태성 이사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죠. 해인 본부장과 도윤 씨는 강태성 이사의 비리를 완전히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위험한 작전을 개시했어요. 단순한 문서, 조각이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예를 들면 강 이사가 비자금을 은닉한 비밀 서버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모든 악행이 기록된 비밀 장부 같은 것이 필요했죠. 작전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어요. 보안이 삼엄한 회사 내부 시설에 잠입하거나 강 이사의 동선 파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노리기도 했고요. 어느 날 밤, 도윤 씨는 해인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서버실에 잠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어둠 속에서 보안 카메라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계속되었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고 그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침착하게 위기를 헤쳐나갔답니다. 해인 본부장은 밖에서 도윤 씨를 지원했고 도윤 씨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강인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해인 본부장과 도윤 씨는 주주들과 이사진 앞에서 강태성 이사의 악행을 폭로할 기회를 잡았답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해인 본부장은 강 이사의 비리와 경영권 찬탈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고 강 이사는 궁지에 몰려 모든 것을 부정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죠. 이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 강혜인이 회장님 자리를 탐내서 꾸민 음모예요.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해인 본부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윤 씨와 함께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죠. 은닉된 비자금 서버 데이터, 비밀 장부 사본, 그리고 강 이사 측근의 배신으로 확보한 증언 녹취록까지. 게다가 놀랍게도 강 이사의 오랜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좌천되었던 인물이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와 증인들 앞에 강태성 이사는 더 이상 발악할 수 없었고 그의 악행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모든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해인 본부장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어요.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강인그룹이 안정을 되찾은 후 해인 본부장은 다시 한번 도윤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고요. 해인 본부장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 도윤 씨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어요. 김 비서,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녀는 그동안 회사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직 도윤 씨만이 자신의 진심을 읽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당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의 탁월한 관찰력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성품을 믿었고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잠재력과 진실성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이 임무를 당신에게 맡겼던 거예요. 해인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도윤 씨는 해인 본부장이 자신에게 내렸던 그 수많은 미스터리한 지시들이 단순한 비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와 희망, 그리고 거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이유였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들의 관계는 상사와 비서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동지애로 단단해졌어요. 강태성 이사의 비리 척결 후 강인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해인 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 공주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구원한 용감하고 단단한 리더로 모든 임직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고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도윤 씨 역시 단순한 비서를 넘어 회사 내에서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인정받아 그는 해인 본부장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이자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죠. 이제 그들은 겉으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함께 회사의 미래를 그려나갔답니다. 비록 시작은 오해와 혼란 속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거대한 난관을 헤쳐나간 해인 본부장과 김도윤 씨의 이야기는 강인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어요. 그들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이는 단순히 회사를 넘어 개인적인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했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고,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